안녕하십니까. 민볼 잡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문정리, 의사표시에 관한 조문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는 이 의사표시에 대해서 종합적인 문제를 주로 출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107조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여기서 진이 아니라는 말은 결국은 거짓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거짓 의사표시, 거짓말을 말하고요.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일단 개념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이게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효력이 있다, 유효한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죠. 그럼 여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게 해서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 이고 and 거기다가 무과실이어야 하고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자,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도 무효고 또 알 수 있었더라도 과실이 있었더라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모르고 선이고 거기다가 뭐까지 무과실까지 필요하니까 원칙의 경우의 수가 더 좁아요. 근데 왜 원칙과 예외를 뒤바뀌로 규정을 해놨느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점은 유효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예외가 무효라는 말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원칙이 유효한 것이니까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인데 무효가 예외니까 결국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표의자 측에서 무효임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여기서 조심할 점 뭐냐면 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된다.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우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받냐면은 추정을 받는다. 따라서 제3자는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주장한 측에서 제3자가 악의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3자 개념은 밑에 통정어휘 표시에서 보면 되겠죠.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은근히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법조문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통정어휘 표시죠. 자, 일단 개념을 보시면 허위의 의사표시니까 이것도 거짓 의사표시예요. 다만 통정했죠. 상대방과 뭐하고 하는 거죠? 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 상대방과 짜고 하는 구라, 이거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고요. 일단 통정 허위 표시는 항상 뭐가 되냐면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법조문은 대단히 간단하거든요.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죠. 그럼 이건 개념이고, 통정 허위 표시는 그냥 아무런 제한이 없이 그냥 뭐예요? 무효니까 결국은 항상 무효인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통정 허위 표시는 언제나 당사자 간에 예외 없이 항상 무효고요. 이유는 뭐예요? 둘이 짜고 하고 구라친 것이니까 권리를 넘겨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통정 허위 표시는 항상 무효가 되는 거죠.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니까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되는데, 첫째,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된다.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최근에 이 제3자 개념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제3자가 누구냐면요,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해의자예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닌 거고요. 포괄 승계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상속인도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닌 거죠. 상속인은 뭐예요? 당사자인 거죠. 이해의자로서 비진이 표시 또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3자 개념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요 새로운이라는 말이에요. 제3자가 되려면요, 새로워야 돼요. 새로워야 된다는 말은 결국 요 통정허위 표시나 진이 아닌 의사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로서 선이면 보호를 받지만,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 가등기한 사람 같은 경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 전에 가등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요? 새롭지 않으니까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제3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3자에 대해서는 뭔가를 외우려고 하면 자꾸 틀리게 문제가 설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통정허위 표시 전이냐 후이냐를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새롭기 때문에 제3자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또한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전득자죠. 자, 여기서 이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자,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니까 선의 제3자는 확정적으로 뭘 갖게 했어요?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제3자가 다시 전득자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껏 지가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전득자가 악이더라도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이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9조입니다. 법조문도 이게 또 아주 간단한데 아주 시험에 최근에 잘 나고 좀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죠. 일단 109조가 뭐죠? 착오입니다. 자,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예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음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거짓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 모르고 한 것은 실수죠. 이게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인데, 첫째, 동계착오입니다. 자,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계착오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면 땅을 매수하게 된 동계착오거든요. 이거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알았다가 아니라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첫 번째 기억할 거죠. 자, 동기 착오는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했을 때 그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1항을 보시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죠. 그럼 결국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었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착오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부할 것은 이제 첫 번째 또 중요 부분이죠. 자, 중요 부분이 뭐냐? 말 그대로 중요한 거예요. 자, 중요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세 번째,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시가가 잘못됐거나 단순히 수량, 지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자, 중요 부분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중요 부분임은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측에서 입증한다까지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죠.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은 뭐냐? 현저한 주의 의무를 결여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다.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과실이고요.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고요.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은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했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요?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